과학 탐구 실험입니다. 벌써 7화가 됐네요. 이번 시간에는 골드버거 중에서 롤링볼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죠. 골드버거 중에서 롤링볼이 그 스타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롤링볼을 굴리기 위한 레일을 자르고 만들고, 레일 중에서도 그 물레방아라든가 그리고 또 치고 빠지기 그리고 지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설계도를 그리죠. 설계도를 그릴 때에는 경사각을 이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사각을 정하거나 레일의 길이라든가 또는 레일의 힘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 운동과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동 중에서도 관성이라든가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운동하는 물체가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하던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관성인데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도 운동이지만 정지 상태도 운동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지금 미미가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미는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건데 이 정지하고 있는 것도 운동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두가 앉아보고 싶어 하죠. 근데 미미는 정지 상태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런 힘이 없으면 그 하던 운동을 계속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우두가 이제 자기도 앉아보겠다고 어떤 압력을 가하죠. 그러니까 미미가 어떻게 돼요? 정지하고 있던 그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해당하겠습니다. 하던 운동을 유지하려는 그 힘의 크기,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겠습니다. 우두가 지금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요. 그 보라색의 그 둥근 원형 물체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옮기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우두는 그 물체한테 앞으로 가라고 지금 힘을 주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 물체는 오히려 이렇게 반항하고 있어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우두는 작은 물체한테 앞으로 가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가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보라색 그 원형이 그 원래 정지 상태였잖아요. 그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서 질량이 크다면 쉽게 그 운동에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관성에 대한 실험을 보겠는데요. 아주 간단한 실험이죠. 많이 해본 실험일 거예요. 준비물은 지금 유리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카드 또는 명함, 엽서 이런 간단하고 얇은 종이가 있으면 되겠고요.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3개가 필요하네요. 자, 먼저 우유병 주둥이에 카드를 올려놓고요. 그 위에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겠습니다. 이제 카드를 천천히 당겨 보겠는데요. 동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드하고 동전이 같이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순간적인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동을 했을 때에는 동전하고 카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튕겨서 카드를 순식간에 밀어보겠습니다. 동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손으로 톡 쳤어요. 아, 동전이 병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관성 실험을 할 때 왜 동전하고 카드를 재료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카드는 왜 사용했을까? 카드는 어떤 힘을 받느냐면 손가락으로 튕기는 힘을 받게 되죠. 그럼 손가락을 튕겼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질량과 그리고 동전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재료가 돼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동전이라고 하는 거는 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너무 가볍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아래로 추락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그 중력보다는 또 다른 힘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 실험에 얘가 왜 적당했는지, 얘네들의 질량이라든가 또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탐구 방향이 되겠습니다. 관성. 여기에서 외부에서 다른 힘의 변화가 없는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겠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그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관성인데, 거기에 그 전제적인 그런 전제적 모티브가 외부에서 다른 힘의 변화가 없는 한, 이것이겠죠. 급정거를 하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죠? 자, 우두가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비행기를 타고, 물론 이렇게 날개에 앉았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기분 좋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비행기가 공중에서 정지한다. 또는 이 비행기 대신에 버스가 이제 정지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우두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두는 이렇게 하던 운동을 계속 하겠죠. 지금 비행기에 우두가 있었기 때문에 우두도 비행기하고 똑같은 그런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었던 거죠.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멈춘다 하더라도 우두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진행 방향으로 그냥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정지해 있거나 또는 직진 운동을 하는 모든 물체는 외부의 힘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 그러면 롤링볼과 관성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노란 그 롤링볼이 있어요. 이 롤링볼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굴러서 가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사이가 많이 이렇게 떠져 있잖아요. 사이가 떠져 있는데 이 공은 여러분도 예상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굴르다가 이쪽 맞은편까지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간에 레일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롤링볼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관성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굴러가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멋지게 잘 굴러갔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빨간 화살표대로 공이 자기가 하던 운동대로 직진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제2법칙에 해당하는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라든가 아니면 롤링볼의 구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나 롤링볼의 구슬의 질량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힘은 질량은 요거 일정하니까요. 가속도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다면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라는 것이 바로 가속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만약에 가속도가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초속도가 0, 그 다음에 1초 후에는 10, 2초 후에는 20, 30, 40 이렇게 변하는 거고, 만약 가속도가 2다 이러면 처음 속도 0이었을 때 2, 4, 6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10인 거와 2인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1초가 됐을 때 10인 것은 10, 그 다음에 2인 것은 2, 그리고 2초 후에는 20, 그리고 한쪽은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속도 변화량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고, 가속도가 크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체의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 우주가 있는데요. 그 지구는 달에 비해서 그
그 중력이 거의 6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주에 작용하는 그 중력의 힘이 지구가 6이라고 한다면 달은 1의 힘으로 그렇게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 우주가 받는 힘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지구로 지금 낙하하는 우주는 벌써 가속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달에 비해서 빠르니까 우주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주하고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달로 이제 낙하하는 우주는요. 우주 내려가요 라고 하는 말이 다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속도가 큰 지구에서의 우주의 낙하 속도가 달에서 낙하하는 그 우주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클수록 크다라고 했는데 그냥 힘이 아니고 알짜 힘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알짜 힘이냐, 최종적으로 남는 힘이 알짜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속도 법칙에서 수평면에 놓인 물체가 받는 힘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평면에 놓인 물체는요, 중력과 항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나 이렇게 이게 놓여 있거나 뭐 공중에 떠 있거나 하면 우리는 중력을 받게 되죠. 근데 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는 이 노란 공이 그 중력을 받게 되고 이 중력은 면을 누르는 힘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공이 지구 아래로 이렇게 낙하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면에서 항력이라고 해서 면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받쳐주는 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중력과 항력의 크기가 같으면 누르는 힘과 받쳐주는 힘이 똑같아서 이 구슬이 노란 구슬이 면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합니다.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다 합했을 때 힘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원래 정지했던 물체는 정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그 자기가 운동했던 그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해서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경사면에서 물체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보라색 힘은 중력이죠. 그리고 면을 향해서 수직으로 면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면에서 이 물체를 받쳐주는 힘이 또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노란 구슬이 이 롤링볼이 굴러간다라고 한다면 그 면에서 받는 마찰력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힘에 비해서 뭔가 내려가려는 힘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미끄러지려는 힘이 더 크다면 얘는 알짜 힘이 다 합했을 때 미끄러지려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롤링볼이 굴러가게 되겠고요. 만약에 전부 합해서 제로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지 상태였다면 굴러가던 공이었으면 계속해서 굴러가겠죠. 자, 경사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경사각이 굉장히 큰 구, 오른쪽은 이제 경사각도가 작죠. 이럴 경우에 받는 힘, 롤링볼이 받는 힘은 어느 쪽이 더 크냐? 여러분은 금세 알겠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지금 경사각이 있죠. 왼쪽이 크고요. 오른쪽은 경사각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지려는 힘은 지금 면을 누르는 힘, 지금 보이죠? 양쪽에서 면을 누르는 힘, 그리고 면에서 받쳐주는 힘, 그리고 중력이 있을 거예요. 중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찰력도 작용하겠죠. 이 힘을 전부 합했을 때 그 알짜 힘이 어떻게 되느냐? 경사각이 큰 쪽에 미끄러지려는 힘이 더 크죠? 이렇게 됐을 때 한번 굴려볼까요? 자, 굉장히 빨리 굴러가죠. 경사각이 큰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굴러가고 경사각이 작을 때에는 굴러가는 속도가 느려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롤링볼의 그 속도를 조절할 때 경사각, 그러니까 그 레일의 기울기를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경사면의 기울기하고 롤링볼을 한번 보겠는데요. 경사면 A가 있고 거기에 이제 롤링볼이 있죠. 그리고 경사면 B가 굉장히 이제 크겠어요. 이럴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경사면 A를 굴러가는 건 지금 속도 보셨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속도라면 경사가 B를 굴러가면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레일을 설치했을 때 이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롤링볼들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다른 속도로 오게 하느냐라는 것을 할 때 이 기울기 가지고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요. 에너지 보존도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다면 지금 그림과 같은 레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왕복 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구슬이 지금 하늘색 그 점선이 있어요. 마찰이 없다면 반대편의 그 높이까지 굴러갈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이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레일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 마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찰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저 굴러가던 롤링볼이 어디까지 굴러가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상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레일이 어느 위치에 오면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탐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받는 경사면의 각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사면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A와 B의 롤링볼이 있는 레일은 지금 각도가 같죠. 이럴 때 경사면 가와 나가 롤링볼 A, B가 굴러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둘의 차이는 그 가는 좀 A가 굴러오는 거에 비해서 좀 짧게, 그죠? 받는 것이 위치가 좀 짧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짧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굴러올 때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요 간격, 그죠? 요 간격과 또 여기서 이렇게 굴러올 때 이 간격인데, 지금 여기는 이게 좀 짧고요. 여기는 이렇게 길게 많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요 차이가 지금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를 한번 굴러 보겠습니다. 자, A가 굴러오는데 왼쪽으로 빠지죠. 왼쪽으로. 그리고 B가 한번 굴러보면 B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짧게 이렇게 해놓은 거랑 지금 이걸 길게 레일을 이렇게 뽑았을 때, 그리고 각도를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했을 때 롤링볼을 왼쪽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보내느냐라는 걸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레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경사면 가하고 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링볼이 놓여 있는 것의 경사면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고, 그리고 롤링볼의 위치가 좀 전보다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역학적 에너지에서 그 위치, 높이에 따른 에너지가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속도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빠르게 굴러내리고 싶다, 빠르게 롤링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 위치를 A를 지금 요거보다는 좀 높게 이 위치쯤에 롤링볼을 갖다 놓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커지게 되죠. 커지게 돼서 얘가 굴러내려갈 때 좀 더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바닥의 아래까지 굴러내려갈 때 수직 높이가 굉장히 크게 되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높이가 아주 크게 돼요. 크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잖아요. 이 위치에 있으면 이 우리가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 이것이 좀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게 돼서 이 롤링볼이 굴러내려가는 속도가 좀 그 높은 데서 굴러내려가는 것보다는 속도가 더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속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어느 쪽으로 가게 하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높은 데서 굴러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굴러간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낮은 위치에 가니까 속도가 낮죠? 자, 속도가 낮으면 얘가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 A볼이 또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밑에 경사가 있잖아요. 이 경사면 가가 충분히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빠지겠지만, 얘가 좀 짧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도 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일의 길이와 롤링볼에 놓는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지워보고요.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빠졌네요. 그래서 아까는 지금 이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었을 때는 얘가 왼쪽으로 빠졌는데 낮게 해주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사면 나에서 B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쪽으로 빠졌네요. 만약에 지금 낮게 하면서 왼쪽으로 빠지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볼이 여기 있어요. 그쵸? 낮게 하면서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빠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경사면 요 판을 이렇게 낮게 이렇게 끌어오면 얘가 이렇게 굴르면서 왼쪽으로 빠지겠죠. 여기서 치면서 왼쪽, 또는 얘의 경사면을 굉장히 낮추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굴러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레일을 설치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롤링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준비물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에 어떤 게 미션인지 설계도 그리고 레일도 잘라보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고 경사각을 정해서 이제 붙이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준비물인데요. 우드락이 1번, 2번, 3번 3개가 되죠. 우드락이 3가지 종류의 우드락을 준비해야 됩니다. 1번 우드락, 2번 우드락, 그리고 또 이제 3번 우드락 이렇게 있는데 1번 우드락은 밑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빨간 동그라미로 1번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위치가 1번 우드락이 되겠습니다. 밑판으로 쓰는 거 좀 단단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단단하면 침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드락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 곱하기 900 정도의 한 2분의 1로 하셔도 되고요. 이 사이즈는 여러분이 설계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 레일의 재료가 있는데 요 2번이죠. 요게 레일이에요. 이것도 우드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부드러운 우드락으로 해서 너무 또 부드러우면 안 되고요. 휘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침핀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밑판이라든가 세운판에 쉽게 꽂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있죠. 그 3번 요 우드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운판입니다. 그래서 우드락을 수직으로 또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우는 데 필요한 우드락이 필요하고 레일 우드락이 필요하고 밑판 우드락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우드락을 이렇게 90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이것이 꼭 이런 모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드락 본드가 필요하고요. 우드락 본드, 그 다음에 커터칼은 레일을 만들려면 우드락을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가 있어야지 또 절개도 하겠죠. 침핀, 이제 이 침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5핀인데요. 생긴 모습이 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요.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뾰족하게. 그게 침핀입니다. 그리고 구슬이 2개에서 4개 이렇게 있는데 2개는 기본이고요. 2개는 기본이고 제가 학생들 봤을 때 한 8개까지 구슬을 설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종이컵은 구슬 보관용이고요. 초시계는 우리가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롤링볼 미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기 전에, 시합을 하기 전에 이제 정하면 돼요. 정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미션 시간은 출발 롤링볼이죠. 출발 롤링볼은 제일 위에 이제 해주는 지금 요것이 바로 이제 출발 롤링볼이 되겠습니다. 이 출발 롤링볼이 굴러가면서 여기 여러 가지 장치하는 롤링볼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롤링볼이 지금 여기는 하나만, 지금 여기 하나만 지금 대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만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도 놓고 뭐 여기도 놓고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 구슬이 쫙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과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종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종점까지 마지막 구슬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길수록 유리해요. 이제 시간이 길면 우리가 승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미션을. 시간이 길려면 어떻게 해요? 구슬이 여러 개면 그리고 레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레일 길이 많다 이러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승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도 정할 수 있느냐면 자, 이번에 우리가 1분 30초 하고 시간을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1분 30초 안에 그 롤링볼이 최후의 롤링볼까지 들어오게 그렇게 설계를 해라 라고 하면 그 정해진 시간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겠죠. 이럴 때 중간에 이렇게 장치를 했지만 얘가 구르지 않고 그냥 중간에 멈췄어요. 근데 그런 구슬은 다 빼야 되겠죠. 그런 구슬은 다 빼고 이제 몇 개의 구슬인지도 이제 가산점에 들어가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이제 미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뢰가 꼭 들어가야 된다. 밀고 빠지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 물레가 방아가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작동 원리를 이번에 넣겠다. 또 뭐 작동 원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최소한 5가지를 넣겠다. 이거 정하기 나름이죠. 여기서 필수 상황은요. 출발 구슬은 1개예요. 출발 구슬은 1개인데 도착 구슬은 2개 이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구슬이 아래까지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재출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우리가 시간 보너스 점수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뢰가 되겠는데요. 지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롤링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지금 B 구슬이 있는 레일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레일들이 있잖아요. 이 레일들은 이제 침핀을 꽂아서 고정을 시키거나 또 이제 잘 작동이 되면 글루건으로 완전 우드락 본드로 완전히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지금 A 구슬이 놓여져 있는데 보면 가운데 까만 게 있죠. 그 까만 거는 침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어떤 레일이냐면 이 중에서 얘와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이 레일 그리고 이 레일은 완전히 그 밑판이나 세운판에 완전히 고정을 하는 거예요. 고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침핀만 꽂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고정을 완전 판을 전체 고정하지 않고 중앙만 침핀을 꼽아 놓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요. 좌우로 흔들릴 수 있게 그렇게 고정하고 B 구슬을 구르기 전에 B 롤링을 하기 전에 A를 미리 장착을 해 놓는 거예요. 이 A를 여기다 장착하는데 이것도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얘가 고정이 쉽게 하려면 이 부분에 침핀으로 살짝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꽂아 두게 되면 얘가 이제 안 움직이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레일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B가 굴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지금 B가 여기에서 그 노란 레일이 조금 전에 이쪽에 노란 레일이 롤링볼이 레일을 타고서 노란 레일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굴러갈 때 얘가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었죠. 이쪽에도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었죠. 수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굴러오면서 지금 노란 롤링볼이 첫 번째 이렇게 굴러오죠. 굴러오면서 이 수평을 치죠. 수평을 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가운데만 끼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도 원래 수평이었는데 올리게 되면
여기 있던 그 또 다른 롤링볼, 여기 지금 아까 이렇게 받쳐놨었잖아요. 그래서 이 롤링볼이 얘가 경사가 지니까, 그쵸? 경사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경사가 생기게 되니까 일로 굴러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쪽 그 롤링볼은 일로 굴러가고, 원래 처음 스타트한 롤링볼은 지금 여기에 충돌하게 되면 다시 튕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지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뢰는 가운데에 지금 핀만 꽂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고 빠지기 또는 밀고 빠지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치고 빠지고 밀고 빠지냐. 지금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얘랑 그 다음에 이쪽 레일 그리고 이 레일 또 요 레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레일은 다 고정이에요. 이건 이제 우드락본드로 다 고정인데 지금 가라고 써 있는 이 레일 있죠? 요 레일은 고정이 아니고 얹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레일에서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레일과 그리고 요 레일 그 사이에 이렇게 얹혀놔요. 얹혀놓게 되면 얘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B를 롤링하기 전에 A를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습니다. 얘는 지금 수평이니까 좀 올리기는 쉽겠죠? 그래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길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B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얘를 치겠습니다.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해서 땅 치면 얘가 밀려가니까 A가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A가 일로 떨어지고 그리고 B는 어떻게 돼요? 이 치다가 얘한테 막히죠. 막히니까 B는 다시 이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한번 볼까요? 지우개로 우리가 얘네들을 노선을 한번 다 지워보고 지우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어느 레일을 고정해야 되는지는 보셨죠? 지금 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고정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B를 굴려볼게요. 자, 보셨죠? 자, 이것이 바로 치고 빠지는 겁니다. 레일을 하나 치고 그리고 원래 롤링은 빠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물레방아예요. 물레방아는 어떤 이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 B도 있고 그리고 A도 있잖아요. 이 경우 이제 B가 롤링볼이 이제 처음 스타트예요. 스타트 롤링이 되고 A는 물레방아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놨죠. 근데 여기에서 이 A를 여기에 올려놓지 않고 그냥 이 B를 그냥 굴려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A를 여기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정말 아주 섬세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요. 이 B가 이쪽에서 이렇게 굴러 내려오겠죠? 굴러 내려오면서 이 물레방을 여기를 치죠. 여기서 충격을 주게 되면 A는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A는 빠지게 되고요. A는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 B는 여기에 맞아서 자기 방향을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A가 막혀 있었고 또 B 물레방아에 부딪히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럼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우개로 먼저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우개로 한번 다 지운 다음에 자, 스타트. B가 가죠. 그죠. 물레방아가 돌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이렇게 물레방아 자체에 우리가 어떤 그 롤링볼을 미리 장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굴러오는 롤링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롤링볼을 각도를 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경사각을 굉장히 만약에 이 경사각을 내가 이렇게 크게 준다 그러면 얘가 그 경사각이 커지면 어떻게 된댔어요? 관성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물레방아를 굴러 내려오면서 얘를 치고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그 아까 봤던 그 관성의 질량, 경사각, 그리고 위치 에너지 이것을 다 잘 생각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데요. 이 설계도를 보면은 밀고 빠지기가 있습니다. 밀고 빠지기가 어디가 있을까요? 1번 위치에 있네요. 그쵸? 여기 1번. 여기에 얘를 지금 올려놨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막대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다 뭐 이렇게 대죠. 하나 더 장치를 해서 마치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었겠어요? 이쪽에서 이거를 롤링볼이 굴러와서 얘를 딱 칠 때 제대로 이렇게 부딪히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없이 그냥 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만약에 이게 그냥 일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노란 요 공이 와가지고 여기서 칠 때 이렇게 빗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을 때 위로 그냥 이걸 타고 넘어가거나 공이 롤링이 뭐 에너지가 아주 세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도 해요. 타고 올라가면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물론 있겠죠. 구르기는 굴러요.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구르기는 구르는데 우리가 설계한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은 벽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얘는 이제 그 우드락 본드로 붙이면 안 되겠죠. 1번은 나머지는 울드락 본드로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녹색 구슬을 밀고 빠지게 녹색 구슬을 하나 갖다 놨고요. 지금 2번하고 3번은 뭐냐면 지뢰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여기에 중앙에 핀을 이렇게 꼽아놔야 되는 거죠. 핀을 꼽는 거는 핀을 꼭 중앙에만 꼽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떤 무게중심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쪽은 여기가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이 핀의 위치가 어디로 가줘야겠냐면 핀의 위치가 조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소 타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핀을 이쪽에다 꽂아줘야 양쪽에 중심이 맞춰서 얘가 수평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에 이렇게 친피를 꽂아주는 거는 꼭 중앙에 꽂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에 맞춰서 위치를 자기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2번 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에 이렇게 꽂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얘가 이쪽 1번에 그 치잖아요. 치면은 이 녹색 구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색 구슬이 지금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굴러 내려오겠죠. 굴러 내려오게 되면 얘가 지금 시소처럼 이 막대가 시소처럼 이렇게 이 모양이 되면 얘가 이 3번 레일을 치게 되죠. 그럼 3번 레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맞아서. 지금 2번 레일에 맞아서 기울어지죠. 기울어지면 그때 가서 지금 이 파란 구슬이 기울어지니까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파란 구슬을 받는 것도 방향을 지금 받는 경사면을 이 방향으로 지금 여기에서처럼 지금 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굴러갈 거고요. 만약에 이 경사면을 이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굴러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설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레방아가 4번 여기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물레방아에 여기다도 또 롤링볼을 또 미리 놔둬도 되고 이 롤링볼은 같은 방향으로 위에 그 노란 구슬이 굴러가는 거랑 같은 방향으로 굴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가 다른 쪽으로 빠지게 그렇게 장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굴러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굴러가는데 물레방아를 치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저기에 맞으면 튕겨서 쟤를 이렇게 밀죠. 밀면 이제 녹색 구슬이 가고 노란 구슬만 지금 하나 먼저 볼까요? 노란 구슬에 물레방아 또 있네요. 그래서 내려오고 녹색 구슬은 기울어지죠. 저렇게 차면 녹색은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그죠? 물레방아 때문에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파란색 구슬도 저렇게 굴러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거의 얘네들이 구슬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하나씩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씩 했어요. 이 경우에 구슬 3개가 굴러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이 굴러 내려오는 거 봤어도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그래서 1분 30초 동안에 이게 다 굴러오게 한다. 여러 개 구슬을 넣어서 굴러오게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 레일과 그리고 구슬을 장치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런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레일을 그러면 어떻게 자르고 붙이느냐 그 기본을 살펴보겠는데요. 레일을 자를 때에는 우드락의 이제 방향한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두 사람이 협동해서 자르면 굉장히 자르기가 좋아요. 혼자서 물론 뭐 잘라도 되지만 너무 힘을 주잖아요. 너무 힘을 주면 이 여러분 잘라봐서 알겠지만 우드락이 그렇게 뭐 종이처럼 얇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순간적으로 비뚤어지면서 손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힘주지 말고 칼이 이렇게 잘 자기 원래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cm 폭으로 자르는데 뭐 이게 딱 뭐 2cm에서 뭐 정밀해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한자 4칸 정도를 이용해서 이제 자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4.1칸을 했다 그러면 4.1칸대로 다 똑같이 그렇게 자르면 되는데 왜 2cm냐면 침핀의 길이, 그러니까 침핀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침핀이 그 방한자 우드락의 그 2cm를 통과하거든요. 근데 보통 2.5cm에서 2.8cm 정도 돼요. 침핀이. 그러니까 그 침핀이 통과하고 지금 여기 2cm를 통과하고 그리고 밑판이나 세움판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 cm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레일을 자르고 그리고 이제 자르고 또 이제 붙이고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레일을 이제 그 2cm 폭으로 이렇게 쭉 잘랐잖아요. 쭉 미리 이거를 많이 잘라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레일이 부족해서 또 자르고 또 하고 이러면은 귀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일이 재산입니다. 많이 잘라두세요. 많이 잘라 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판에다가 레일을 수직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른 거를 길게 2cm 폭으로 자른 거를 내가 원하는 길이로 또 이제 절개를 해서 원하는 길이로 이제 해서요 붙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그 판과 수직이 되게 붙이셔야 돼요. 판하고 수직이 되지 않고 판보다 레일이 바깥쪽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이제 그 90도보다 좀 큰 각으로 바깥을 향하게 되면 구슬이 다 탈출해요. 굴러가다가 다 바깥으로 다 추락하거든요. 추락하고 또 90도보다 또 너무 적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판 쪽으로 얘가 레일이 기울잖아요. 그러면 마찰력이 커져요. 마찰력이 커져서 구슬이 구르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원하는 속도가 잘 나지 않거나 그렇게 돼요. 근데 90도가 딱 되면 신기하게도 구슬이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꼭 추락할 것 같은데 추락하지 않아요. 추락하지 않고 아주 막 멋지게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90도일 때가 마찰력도 가장 적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치에 따라서 꼭 그 90도보다 작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또 앞으로 다시 뽑는 그런 반바퀴 회전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90도 유지하시고요. 침핀을 이렇게 꼽게 되겠죠. 그래서 침핀을 꼽고 그리고 양쪽 끝에 침핀을 꽂아요. 그래서 꽂아서 이렇게 이제 설계대로 이렇게 장치를 이제 한번 해봐요. 꽂아놓고 해보면 내 생각대로 얘가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침핀을 빼서 다시 이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돼서 이제는 얘가 정확하다라고 할 때 그때의 우드락 본드로 레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붙이고 그때는 침핀을 빼면 되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때 침핀을 그냥 그대로 놓고 그리고 이제 우드락 본드를 그대로 붙이게 되면 나중에 이거 폐기할 때 굉장히 곤란해요. 침핀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 버렸을 때 청소하시는 분 손에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배려로 우리가 침핀을 뽑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제 우드락 판에 고정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레방아 만드는데요. 잘라놓은 레일을 한 5cm 정도 길이로 자릅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얘기했듯이. 그래서 물레방아를 이거보다 훨씬 크게 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뭐 10cm를 하든 7cm를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고 이 레일의 어떤 차이성에 따라서 뭐 어떤 친구들은 얘를 갖다가 뭐 15cm까지도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또 잘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길이가 되겠는데요. 이 5cm 정도 길이를 자르고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0.5cm 폭으로 자릅니다. 0.5cm 폭으로 자르는데 여기는 우드락 두께예요. 우드락 두께가 0.5cm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 끼울 거기 때문에 우드락이 찌그러지지 않게 0.5cm를 폭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이제 요 폭이죠. 여기 지금 요 양쪽 화살표가 너무 크게 그려졌는데요. 지금 요 파란 거, 여기 이 폭이 되겠습니다. 요게 0.5cm요. 그리고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면 되느냐면 요 깊이는 얘가 전부 2c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깊이는 2cm에 딱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빠졌는데요. 요 깊이는 요거의 한 중간, 2cm 중간이니까 깊이는 한 1cm 정도 파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로 1cm 정도 길이로 파고요. 그리고 이 폭은 0.5cm. 이걸 두 개를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크로스가 되게 서로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 우드락이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폭이 0.5cm를 홈을 파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 0.5cm보다 더 크게 파면 얘를 지금 아래로 이렇게 끼웠을 때 끼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헐거워서 얘가 그냥 쑥쑥 빠져요. 이게 헐거워가지고 위아래 그냥 쑥쑥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니까 그럴 때는 그걸 생각해서 한 0.5보다 좀 살짝 작게 해가지고 끼우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빠질 때 이렇게 우드락본드를 안 빠지게 이렇게 우드락본드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어떤 난제가 발생하느냐면 그럴 때는요.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간에 우리가 뭘 꽂을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판이 있잖아요. 위에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밑판이 나오고 거기다 이제 침핀을 이렇게 꽂을 건데요. 쭉 이렇게 꼽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드락 본드를 이 물레방아에 잔뜩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은 침핀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판 뒤에서 앞으로 꽂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침핀을 판 뒤에서 앞으로 꽂아줘요. 그 왜 그러냐면 물레방아는 레일은 여기다가 이제 딱 이렇게 부착하잖아요. 다른 레일은 이런 일반적인 레일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부착시키잖아요. 이렇게 틈이 없이 레일을 이렇게 딱 부착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뭐 우드락 본드를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는데 물레방아는 부착이 아니라 살짝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물레방아가 팽글팽글 잘 돌 거 아니에요. 마찰이 없어서. 그래서 침핀을 뒤에서 앞으로 끼우는데 침핀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빠져나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걸려 있으면 되죠. 이게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만약에 침핀을 이 물레방아 같은 경우에 앞에서 뒤로 꽂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한번 볼까요? 앞에서 뒤로 꼽죠. 침핀을 여기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저 레일처럼 앞에서 뒤로 꽂으면 침핀이 여기 요만큼 나와 있겠죠? 근데 얘가 몇 번 돌다가 요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얘가 꽂혀 있는 게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요 길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쏙 빠져요. 물레방아 얘가 쏙 빠져요. 쏙 빠지고 여기 구멍을 다시 끼우고 그러면 이 구멍이 커져서 물레방아가 막 좌우로 얘가 막 흔들 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물레방아는 다른 레일하고 달리 다른 레일은 침핀을 이쪽 여기서 이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꼽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꽂아줘야 되는데 지금 물레방아만 뒤에서 앞으로 꼽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꽂았잖아요. 물레방아에 침핀을 꽂았으면 이 꽂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물론 위치가 딱 맞았다 생각이 되면은 저 꽂은 데에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요? 이제 우드락
본드를 넣어서 저 침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다른 거는 할 때 그거를 빼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침핀을 빼고 레일을 붙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경우에는 침핀을 빼면 안 되죠. 저게 물레방아가 돌아야 되니까. 저런 게 또 어디에 있겠어요? 또 어디에 있냐면 지레에 있겠죠. 지레. 예, 지레도 고정을 해주시면 저 우드락 본드로 위치를 잡고 고정해 주시면 되고, 이제 파손돼서 버릴 때 그 부분의 침핀만 빼는 거는 그래도 좀 용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밑판 또는 세운판의 경사각을 정하는데요. 이 경사각, 밑판의 기울기나 이런 거는, 지금 레일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밑판의 기울기를 조절해서도 구슬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부터 보면 왼쪽은 수직으로 세웠고요. 두 번째 거는 약간 기울였죠. 약간 기울였어요. 이게 이제 장점이 뭐가 있느냐면, 수직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이 구슬들이 이렇게 이렇게 레일을 이렇게 굴러가다가 계속 굴르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튕겨 나와요. 구슬이 이렇게 튕겨 나올 경우가 있는데, 얘를 경사각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를 주게 되면 얘가 좀 이렇게 뒤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슬이 튀어나오는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얻을 수도 있죠. 강한 파워를 또 얻을 수도 있어서, 얘가 뭔가 어떤 내가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뭐 구슬 몇 개를 뭐 3개를 놔도 그걸 막 연속으로 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또 얘는 한 가지로만 경사각 판을 하지 않고 지금 각도를 여러 개를 둔 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지금 여기 요 각도랑, 그리고 두 번째 또 요 각도랑 지금 각이 3개가 다 다르게 이어져 있어요. 다르게 이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서로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꼭 무슨 뭐 한 판으로만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다른 판이잖아요. 그래서 판의 넓이도 내가 그 필요한 것만큼만, 뭐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밖에 장착하지 않을 건데 맨 위에 롤링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럴 때 넓은 판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도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대로 뭐 디자인하기도 하고 화분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판의 그 모습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그 자연의 과학 법칙으로 관성과 가속도,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이거를 그 롤링볼을 통해서 지금 탐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롤링볼 이제 2번째 시간인데요. 한 번에 다 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그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원심력과 군심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뒤로 빠져서, 롤링볼이 그 판에 뒤로 빠져서 어떤 트랙을 돈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오게 하거나, 또는 다 나온 롤링볼이 그 아까 종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바퀴를 회전하거나 또는 2바퀴를 회전하고, 또는 기둥에 세워진 그 트랙을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설치도 하고 설계도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원심력, 구심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